야담 이야기. 서방님, 저의 저고리를 풀어주셔야죠. 옛날 옛적에 한 마을에 고래등 같은 기와집이 마을 복판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기와집 울바자 옆에는 쓰러져가는 오두막이 있었습니다. 기와집에서는 고을에서도 악독하기로 이름난 부자가 살고 있었고, 오두막에서는 가난한 머슴이 살고 있었습니다. 부자집에는 18살 난 머저리 아들이 있었는데, 욕심꾸러기 부자놈은 손자를 일찍 보려고 머저리 아들을 20살 나는 처녀에게 억지로 장가를 보냈습니다. 이 머저리 아들은 얼마나 멍청한지 처녀와 혼인 후 첫날 밤을 지내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머저리 아들은 각시 앞에 앉자 멀뚱히 각시만 쳐다보니 각시는 답답했는지 아들을 보고 한숨 쉬며 말했습니다. 서방님, 저의 저고리를 풀어주셔야죠. 그러자 멍청한 아들은 저고리만 풀어주고 또 가만히 각시만 쳐다보고 있으니 각시는 답답했는지 그냥 누워서 잤습니다. 그러자 멍청한 아들도 그냥 돌아서서 잠을 잤습니다. 이후 멍청한 아들은 신부의 눈초리가 싫어서 눈만 떨어지면 8살 난 머슴의 아들과 놀았습니다. 머슴군의 아들은 비록 나이는 어리고 홀아버지 슬하에서 자랐으나 남달리 똑똑하고 그 지혜는 어른들보다 못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겨울날 머슴군은 산에 가서 부잣집 나무를 해서 쪽지게에다 지고 비틀진 눈길을 내리다가 그만 미끄러져 넘어지는 바람에 지게다리를 분질렀습니다. 게다가 발목을 접질러 하는 수 없이 빈 지게만 지고 간신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승냥이같이 악독한 부자놈은 망할 놈 같으니라고 나무를 한 단도 못 태우는 주제에 지게다리까지 분질렀구나. 그래, 내 집 재산을 탕진할 텐가? 하고 고래고래 소리치며 지게의 버팀대로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얼마나 호되게 때렸던지 참나무 버팀대가 부러져 두 동강이 났습니다. 그러자 부자놈은 죽일 놈 살릴 놈하고 펄펄 뛰면서 지게값과 버팀대 값을 당장 물어내라고 발을 굴렀습니다. 그러나 털면 먼지밖에 없는 머슴은 몇 푼 안 되는 지게값도 물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부자가 또 다시 머슴을 발로 차고 때리는 바람에 머슴은 그만 피를 토하고 그 자리에서 숨지고 말았습니다. 악독하기 짝이 없는 부자놈은 빚 대신 8살 난 아이를 머슴으로 두고 일을 시켰습니다. 부자놈의 여편네는 머슴애가 부엌에서 불을 뗄 때면 한편으로 쌀과 팥에 섞인 돌을 고르라고 하였고, 부자놈은 머슴애가 소를 먹이러 들러 나갈 때면 소잔등에 앉아가면서 새끼를 꼬라고 짚을 갖다 주었습니다. 부자의 아들은 쩍하면 머슴에 엎드려 하고는 말처럼 타고 다니면서 못살게 굴었습니다. 실로 천하의 둘도 없는 악독한 집안 사람들이었습니다. 머슴에는 너무도 기막히고 분해서 한 일자로 입을 꾹 다물고 부자놈을 노려보았습니다. 이놈, 눈을 부릅뜨고 보면 어쩔 테냐? 오늘 이 집으로 새끼를 꽈오지 않으면 쫓겨날 줄 알아라. 부자놈이 으름장을 놓을수록 더욱 고된 일을 시킬수록 머슴의 가슴 속에서는 아버지 원수를 꼭 갚겠다는 생각이 깊어갔습니다. 머슴에는 너무 배가 고파 산에 가서 소를 놓고는 피나무 껍질을 벗겨 가늘게 새끼를 꼬고 참나무 가지를 휘어서 착고를 만든 다음 벼짚을 세워놓고 그 옆으로 돌아가며 착고를 놓았더니 눈먼 참새들이 착고에 맞았습니다. 그래서 죽은 놈은 불에 구워 먹고 산 놈은 가지고 놀았습니다. 애비와 애미를 똑대 닮은 욕심꾸러기인 부자의 아들놈은 머슴애가 가지고 노는 새가 욕심이 나서 그걸 가지려고 얼리고 닥쳤습니다. 그러나 총명한 머슴애가 새를 부자놈의 아들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머슴애가 먹는 고소한 쇠고기 냄새에 침을 꼴깍꼴깍 삼키며 입술을 빨던 멍청한 아들은 머슴애가 주는 참새고기를 먹어보니 천하의 별맛인지라 엿을 많이 줄 테니 참새 잡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머슴애에게 졸랐습니다. 정말 엿을 많이 줄래요? 응, 거짓말하면 내 목을 잘라라. 가르쳐줘요. 도련님은 무서워서 못할 건데요. 힝, 내가 코까지 참새를 다 무서워할 줄 아니? 참새가 무서운 게 아니라 도련님 아버지가 무서워 못한단 말이죠. 홍, 우리 아버지는 내 말이면 다 들어주는데? 그럼 좋아요. 잘 들어요. 이제 집으로 가서 아버지가 있는가 보고 아버지가 없을 때 가만히 광문을 활짝 열어놓으란 말이에요.
그러면 수천 마리 참새가 날아들어가서 곡식을 먹을 겁니다. 그때 살금살금 가서 제것 광문을 닫는단 말입니다. 야, 정말 그럴듯한데? 그런 다음에 바람구멍에다 마른 벼짚을 틀어막고 거기에다 불을 달아놓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연기가 광 안에 꼴딱 차서 새들이 연기를 먹고 취해 땅바닥에 뚝뚝 떨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큰 자루를 가지고 들어가서 빗자루로 쓸어 담으면 힘도 안 들이고 단번에 수천 마리를 잡을 수 있는데 그러면 도련님은 1년 내내 쇠고기만 먹어도 됩니다. 야, 그거 참 묘한 방법인데 넌 정말 골이 좋구나. 근데 내가 시켜줬단 말을 해선 안 됩니다. 그리고 엿을 꼭 많이 줘야 합니다. 부자놈의 아들은 입이 한 방만 해서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마침 이웃마을 잔치집에 가서 공짜 술을 잔뜩 퍼마시고 집에 돌아온 그의 아버지는 술에 취하여 구들장이 들썽들하게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잔치집에 간 부자의 여편네는 아직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부자의 멍청한 아들은 너무 좋아서 고양이 걸음으로 사랑방에 들어가 아버지 괴춤에서 열쇠를 끄집어내다가 광문을 활짝 열어놓고 벼가마니와 조마대를 되는 대로 해져놓았습니다. 그리고 멀찍이 피해서 이제나 저제나 하고 그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윽하여 참새 몇 마리가 짹짹거리며 들락날락하더니 수많은 참새들을 불러가지고 광 안으로 날아들었습니다. 그러자 부자의 멍청아들은 싱 달려가 광문을 쾅하고 닫았습니다. 그는 새들이 광문을 밀고 나올까봐 땀을 뻘뻘 흘리며 문을 밀고 있다가 광 안에서 짹짹거리며 푸드득 푸드득 날아다니는 참새 소리를 듣고서야 정신이 번쩍 들어 자물쇠를 잠근 후 벼집단을 가져다 공기통을 틀어막았습니다. 그리고는 집으로 달려가 불덩이를 가져다가 구멍을 틀어막은 벼집 속에다 넣고 키를 가져다가 키질을 하니 불은 삽시의 지붕형에 달려 3단 같은 불길이 솟았습니다. 그걸 본 부잣집 아들은 더럭 겁이 나서 제 방으로 뛰어들어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자는 척했습니다. 그 사이에 활활 타오르는 불길은 바람을 일구며 더욱 세차게 타서 부자가 자고 있는 집까지 번졌습니다. 불이야? 불이야? 사람들이 소리치며 달려왔을 때는 용마루가 거의 물러앉을 때였습니다. 술에 잔뜩 취하여 꼬꾸라졌던 부자놈은 매캐한 연기에 숨이 막혀 캑캑거리다가 눈을 떠보니 사방이 뻘건데 눈을 뜨고서도 어디가 어딘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 살리라고 소리치고 싶었으나 목구멍이 막혀 소리가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뛴다는 것이 그만 기둥에다 골을 박고 벌렁 자빠져 버둥거리다가 대들보가 내려앉는 바람에 불귀신이 되고 말았습니다. 잔치집에 있다가 집에 불이 났다는 소리를 듣고 허겁지겁 집에 달려온 부자놈의 여편네는 아들을 부르며 불 속에 뛰어들어갔습니다. 그의 아들은 불붙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불을 벗기고 아들을 끌어안으니 멍청한 아들은 다짜고짜 어머니의 목을 끌어안고 놓아주질 않았습니다. 그때 용마루가 내려앉는 바람에 악독한 부자놈의 여편네와 멍청한 아들은 불 속에서 타 죽고 말았습니다. 다행히도 신부는 사정이 있어 친정으로 간 상태여서 신부만은 살았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